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병기가 높은 요로상피암 환자분들이 1차 항암에 효과가 좋았던 분들이 1차 항암 쉬고 나면서 면역 항암제를 좀 이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좀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 또 오랜만에 김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로상피암이라는 게 좀 이름이 어렵은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방광암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로상피암이 사실 방광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간단히 요로상피암이 어떤 거죠? 예, 저희가 소변이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지면 방광에 모였다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될 텐데 그 지나가는 길에는 소변이 만들어져서 깔때기 모양에 모였다가 방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요관이라고 하고 깔때기 모양으로 받쳐지는 모이는 곳이 또 신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신우, 요관, 방광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신우와 요관과 방광의 그 안쪽에는 요로상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로상피에서 발생한 암이다라고 해서 요로상피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을 그냥 합쳐서 요로상피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좀 들었던 얘기인데, "나는 신호암인데 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환자분께 쓰고 있는 약이 방광암에서 쓰이는 약인데 왜 신호암인데 방광암 약을 쓰시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실제로 한 두세 분 계셨어요. 그거는 방광암, 요관암, 신호암은 조직학적으로 같아도 이제 우리가 항암제는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중에 방광암이 거의 한 80% 정도 제일 많다 보니까 신문 기사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보면 "방광암의 치료인 무슨 약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얘기한 거가 면역 항암제 유지요법을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뭐고 어떤 분들한테 한번 저희가 해볼 수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지금 면역항암제가 여러 암종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방광암에서도 지금 사용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작된 지 꽤 됐죠. 옛날에 네, 2 차부터 하면. 네. 네, 예. 그쵸. 이제 그 이 방광암, 요로상피암에서 제일 중요한 항암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백근계 항암제인데 이 백근 기반의 항암 치료를 한 3, 4개월 정도 받고 나서 반응이 좋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병이 나빠지지 않은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를 이제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바벤시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이 보통 백근계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의 쉬는 기간을 가지고 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2 주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바벤시오 말고는 허가가 난 게 없어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는 바벤시오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요즘에 면역 항암제가 많은데 일단 바벤시오 유지요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게 허가가 됐는데 그럼 이런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요로상피암, 방광암에서 항암제가 일단 효과가 좋아도 보통 이제 한 3-4개월 정도 이제 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도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고 독성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독성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계속 하지 못하고,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암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항암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 보통 뭐 약간씩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4개월 정도 되면 이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뭐 그렇게 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또
상당히 수월하게 주사를 계속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금 얘기 드렸던 항암제의 효과가 좋아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고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약제로 지속적인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 높인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바벤시오 유지요법에 좀 효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뭐 연구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석을 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는 결국엔 사망 위험도를 한 30% 정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암이 진행하는 그 나빠지는 그런 위험도를 한 40% 정도 가까이 감소시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작용이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항암을 계속하다 보면. 근데 이런 면역 항암제 유지요법에서 부작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면역 강함제들이 가지는 통적인 흔한 부작용들이 이 요로상피암에서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피부의 발진과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부작용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기능의 이상들이 제일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뭐 폐렴이나 간염이나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장기의 기능의 부전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해서 주의 깊게 잘 살펴야겠지만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들도 좀 많이 있으셔서 이제 최근에는 다 잘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쵸.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보통 그쯤에 가장 많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 부작용들을 네, 얘기하고 되고 있고 또 이제 바벤시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주사를 맞을 때 알러지 과민 반응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방약 같은 걸 좀 미리 하고 좀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면역 항암제를 음. 지금 저희가 유지요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지요법 말고 처음부터 항암제랑 같이 맞는 거는 어떨까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요즘에 외래에서도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다. 항암제랑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솔직히 계신데 처음부터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의하게 뭐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항암제 후에 항암제에 반응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를 바벤시오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물론 관리는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긴 한데 혹시 선생님은 이게 하면서 뭐 다른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혹시? 네, 면역 항암제 유지요법이 아직까지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항상 이제 사용을 하려고 고민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요즘에 바벤시오 유지요법 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되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거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